사모님, 여기는 무조건 스타벅스 자리예요. 앉아만 계시면 월세 300만 원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 달콤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일궈온 우리 가정의 아파트를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도시 상가 건물주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가푸어이자 빚쟁이였습니다. 노후의 자식들 손 안 벌리고 우아하게 월세 받으며 여행이나 다니자던 꿈, 그 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텅 빈 상가 유리창에 붙은 임대문의 종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남편의 고집, 분양 상담사의 거짓말,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저의 무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부디 은퇴 자금으로 상가 분양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55세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죠. 저희에게는 서울 외곽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20년 넘게 부은 연금 저축, 그리고 현금 1억 정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식 둘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우리 부부의 노후만 남았더군요.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에 국민연금 합쳐봤자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할 것 같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누구 엄마는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다더라. 누구네는 1층 상가에서 월세가 300씩 나온다더라. 그때부터였어요. 멀쩡한 우리 집 아파트를 볼 때마다 이걸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하나 돈이 안 나오는데 하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모델하우스 팸플릿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수도권에 새로 생기는 대형 신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다는 사거리 코너 상가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라. 1층 상가인데 분양가가 8억이야. 대출 50% 끼고 보증금 5천 받으면 우리 아파트 판 돈이랑 합쳐서 살 수 있어. 상담사 말이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월세 350만 원은 무조건 보장된대. 대출, 이자 내고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순수입이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귀가 솔깃했죠. 매달 200만 원이면 남편 연금이랑 합쳐서 400에서 500만 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주는 묘한 우월감도 있었고요. 주말에 모델하우스에 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웅장한 모형도, 그리고 상담실장의 현란한 말솜씨. 사모님, 지금 이 자리는 대기자만 10명이에요. 바로 앞에 5천 세대 아파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입주민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무조건 이 상가로 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이 이미 들어오겠다고 줄을 섰어요. 이미 줄을 섰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안 하면 뺏길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그날 가계약금을 걸렀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를 급하게 내놨습니다. 정든 집을 팔고 남편 회사 근처 작은 전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 4억과 대출 4억을 합쳐 8억짜리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 도장이 제 인생의 족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담사가 호언장담했던 줄 선 임차인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거리는 썰렁했습니다. 우리 상가뿐만 아니라 옆집, 윗집 상가들도 전부 임대, 문의만 붙어 있었죠.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상가 월세 350에 내놨는데 왜 연락이 없죠? 부동산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사모님,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서 350은커녕 250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배달 위주라 1층 상가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렌트프리 6개월은 주셔야 겨우 맞춰질까 말까 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350만 원은 고사하고 250만 원, 게다가 6개월이나 월세를 받지 말라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니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 3%대였던 금리가 1년 새에 6%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업 대출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 거기에 텅 빈 상가 관리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숨만 쉬어도 매달 25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월급의 절반 이상이 상가 구멍을 메우는 데 들어갔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반 만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드니 월세는 200만 원에 맞춰주시고 렌트프리 1년을 주십시오.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8억 주고 산 상가 월세가 200만 원이라니 수익률 3%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상가는 애물단지를 넘어 가정 파괴범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이 우겨서 샀잖아. 스타벅스 들어온다며. 당신은 안 줬어. 같이 가서 좋다고 도장 찍어놓고 왜 나한테만 그래. 돈이 많으니 사람 마음도 메말라갔습니다. 자식들 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세금 좀 몰려줘야 하는데. 라는 아들의 말에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묶여서.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멀쩡하던 아파트는 어디 가고 좁은 빌라에서 매달 250만 원씩 은행에 갖다 바치며 사는 꼴이라니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준공 2년 차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편 퇴직금까지 빚 갚는데 다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사장님, 얼마면 팔릴까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양가 그대로는 절대 안 팔려요. 마피 1억은 생각하셔야 매수자가 붙을 겁니다. 8억에 샀는데 7억에 팔라고요. 내 생돈 1억이 공중분해 되는 건데 처음엔 못 팔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와 관리비 독촉장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3개월 뒤 마피 1억 2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세금이랑 복비, 그동안 낸 이자랑 관리비까지 계산해보니 저희 부부는 이 상가 하나 때문에 정확히 2억 권을 날렸습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아파트 한 채 값의 절반이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상가를 처분하고 잔금을 받던 날 저는 은행 앞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비 고지서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저희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은 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했고 저도 마트 캐셔 일을 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빚 없는 지금이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제가 이어 권을 수업료로 내고 뼈저리게 배운 사천오십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분양 상담사는 상가를 팔면 떠나는 사람입니다. 임대가 안 맞춰줘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준공 후 임대 보장이라는 각서, 시행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입니다.
둘째, 신도시 상가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상권이 형성되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공시를 버틸 자금력이 없다면 절대 쳐다보지도 마세요. 눈에 보이는 아파트 세대수만 믿지 마십시오. 셋째, 내가 사는 집을 팔아 투자하지 마세요. 최후의 보루인 집을 팔아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건 벼랑 끝에 서는 짓입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공부하세요. 남편 말만 믿고 혹은 아내 말만 믿고 덜컥 저지르지 마십시오. 두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어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의 핵심은 대박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화려한 모델하우스의 조명보다 지금 내 가족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우리 집 거실에 형광등 불빛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저처럼 다 잃고 나서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 사모님, 좋은 자리 하나 났는데 하며 속삭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시며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